시험 많이 쳐본 사람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냥 시험이란 건 시험으로만 받아들여야 되지, 옛날에 홍콩 영화 보면 막 고수의 반열에 들면 자연스럽게 뭐가 해결된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떨어져요. 시험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만 공부하시면 되고, 막 이만한 책을 다 독파해서 난 고수가 돼야 되겠어 라고 하면 교수가 돼야지 시험 합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거의 본질은 문제를 잘 풀어내고 시험장에서 나오면 까먹어도 된다. 꿈의 눈이 멀어라 곽상빈 지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곽상빈 변호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제 변호사면서 회계사고, 감정평가사고, 손해사정사, 최근에 이제 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도 하고 있으니까 자격증 한 38개 정도,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을 통한 이제 M&A 거래하던 솔루션 회사의 코파운더로 있고, 또 회계법인은 이제 율현 회계법인에서 세금 환급 및 각종 이제 세무 관련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거를 해냈고 왜 이렇게 많은 걸 했을까? 예. 왜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 이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사업을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고등학교를 이제 상고를 갔어요. 이제 뭐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공부 원래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선생님도, 야, 너는 그냥 장사 같은 거 해라. 아니면 뭐 빨리 그냥 사회활동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상고를 갔어요.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 안 가도 학교에서 뭔가 창업을 지원해 주니까 바로 그냥 창업전선에 뛰어들었고, 막 쇼핑몰도 하고 뭐 웹솔루션 개발도 하고 막 다양하게 사업했는데 매출이 안 나서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지금까지 인생을 이게 잘못 살았나? 그리고 사업이라는 거는 빚도 생기고 리스크가 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황을 좀 바꿔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 차라리 도와주면서 먹고 사는 방법은 없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가 제 인생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바닥을 찍었던 경험이 엄청난 상승 욕구로 됐네요. 그게 하나하나 이제 도장 깨듯이 깨게 된 거예요? 도장 깨기가 약간 비슷한 표현이 되겠네요. 근데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상승 욕구나 해결이나 결핍이란 게 이것만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달성을 했잖아요. 근데 또 다음 걸 하신 거니까 그 욕구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해가지고.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인공지능 시대라서 사실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런 건지, 뭐 40살밖에 안 됐으니까 뭐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닌데, 이제 인공지능이 없던 시절에 제가 이 목표를 설계하고 과정을 다 설계하고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고 너무 인스턴트한 SNS나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뿅 하고서 뭐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뭐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결과 나올 수 있는 분야도 있어요. 뭐 가령 뭐 선물 옵션이라든지 크게 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뭐 도박이라든지 뭐 그런 심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사업도 그런 심리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한번 크게 띄워서 그걸로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쭉 가겠다라는 심리가 있는 거고, 반면에 한 몇 번 말아먹어 보면은 남는 건 빚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야, 나는 하방을 받쳐주는 이 기초 체력이 없구나 해가지고, 저는 한 10년 뒤에 내 모습을 그려놓고, 그러면 이제 5년 뒤에는 어떤 상태가 돼야 10년 뒤에 이 상태를 빨리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가지치기 하는 거죠. 그걸 창출하기 위해서 또 앞에 수습기간이나 아니면 시험 합격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되고, 시험 합격하려면 또 대학에서 뭐 또 어느 정도 수련을 쌓아야 되는 거고, 또 대학을 가려면 또 수능을 봐야 되고, 백워드 인덕션이라고 해가지고, 난 한 10년 정도 뒤에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고3에 올라가기 직전에 지금 수능이 뭐 모의고사 보면 막 7등급 나오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을 시작한 거죠. 이렇게 거슬러 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한테 가장 최선의 길은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공부밖에 없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가자. 사실 선생님들도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모의고사 완전 말아먹었는데, 제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공부해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야 되겠다. 근데 실제로 수시모집에 넣어서 면접까지 갔어요.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고, 또 그 뒤에 커리어를 하나하나 밟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상태 올 때까지 하나하나 숙제처럼 다 달성을 했고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목표했던 게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제 서울대랑 비슷한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탑을 한번 찍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이제 스카웃이 됐고, 거기에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배웠고 나와서 또 회계법인을 차리고 또 이제 후속적으로 지금 매출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김앤장에 가서 이제 하겠다라는 그 꿈을 세웠던 게 언제였던 거예요? 그거는 되게 오래됐어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고 또 회계사라는 꿈을 꿔서 3번 떨어지고 또 합격하고, 근데 이걸 합격하는 과정에서 약간 공식 같은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이 방법대로 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시험을 막 한 2-3개씩 막 붙었습니다. 자격증을 일하면서 붙고, 커리어도 지금 어떻게 보면 15년 차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인맥과 자산을 쌓아 놓은 거죠.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다 전문직이라면 선망하는 꿈의 직장이에요. 거기를 이제 목표로 한 건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만 극복해서 거기를 가보자 하는 거의 일환이고, 그걸 달성했을 때는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발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의미있네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발판이나 목표를 세워나가는 거에서 굉장히 또 유의미한 것 같아요. 삶을 굉장히 치열하게 사는 큰 힘이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백워드 플래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즘 세상에 10년 후를 그려본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없던 게 생기기도 하고 있던 게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미래를 그려야 하지? 어떤 식으로 그리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오히려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한 5년 전 제가 그 로펌에 들어갈 때 면접 볼 때 딱 질문이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당신의 그 변호사 커리어를 대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히 단순 업무 다 대체할 수 있겠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내가 대체 불가능한 영역은 내가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 라고 답변을 해가지고 채용이 됐어요. 그거는 내가 자신 있는 거를 융합하면 된다. 근데 융합까지도 지금 기능적인 부분은 AI가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대체할 수 없는 건 뭐냐 했을 때, 일론 머스크도 얼마 전에 뭐 비슷한 취지에서 했지만 1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훨씬 더 공고히 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을 AI가 단시간에 대체해버리면 그런 펑션을 잘 활용해가지고 자기의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서 계속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해 나가고 거기에 신뢰를 쌓아서 고객을 계속 만들어낸 사람은 대체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하이 레벨로 가고, 거기에서 도태된 사람은 정말로 힘든 상황, 이게 양극화가 더 극대화가 되는 그런 사회로 가지 않을까 해서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퍼스널 브랜딩, 1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있냐. 저는 그것도 다 신뢰 자산이고 지식이 아닌 약간 지혜 같은, 약간 경험을 더 쌓고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쪽으로 더 개발을 하고 그거를 또 약간 목표로 삼아서 계속적인 그 개선을 이뤄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도장 깨기라 표현했지만 많이 쓰이는 말로는 스펙인 거잖아요. 맞아요. 좋은 스펙을 이렇게 모은 건데, 이런 스펙은 달성되는 이제 큰 영광과 또 환상, 판타지가 있지만 달성하고 난 후에는 이게 무슨 의미지? 또 약간의 허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달성해 온 거는 뭔가 다른 의미를 찾으신 것 같긴 하거든요. 뭔가 너무 그 뒤에 있는 거는 어떤 거였을까 궁금해요. 정확한 말씀이세요. 제가 회계사 시험 준비가 가장 상징적이었던 게 3번을 떨어지고 진짜 자살할까 막 이 생각도 했어요. 돈도 다 떨어지고 학원비가 거의 한 2,000씩 깨지거든요. 이걸 또 막 알바하면서 메꾸면서 또 시간도 쪼개야 되고 안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죽을까 하다가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자 이 생각으로 갔는데, 그러고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하고서 그날은 막 펑펑 울었거든요. 얼마나 기뻤을 것 같으세요? 이 완전히 도파민이 막 터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한 일주일도 안 가요. 일주일 내로 다시 불안감이 또 엄습합니다. 어느 법인에 또 취업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그 불안감은요, 지금도 있어요. 심지어 잘 나가도 그 불안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내가 이제 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 내가 어떤 측면에서도 다 도와줄 수 있는 최고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목표에 조금 더 다가간 것 뿐이죠. 근데 이걸 더 하려면 아직
뛰어넘어야 되는 게 많거든요. 뭐 그때 당시에는 하나하나가 다 이게 퀘스트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걸 다 달성하고 나서 여기로 가야겠다라는 도전의식 그런 게 있었고, 열등감이라는 게 하나의 연료로 작용했습니다. 뭐 저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 많아요. 저는 지금 그분들에 비하면 아주 낮은 레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람들에게 근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서울대나 뭐 하버드 출신보다는 학벌이 낮을 것이고, 어떤 사람보다는 제가 연봉이나 뭐 매출이 낮을 것이고, 어떤 분보다는 제가 또 특정 분야에서 실력이 낮을 거예요. 그걸 채워 나가면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꿈, 기업의 생태계를 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요거에 좀 계속적으로 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절대 가치를 향해서 다가가네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도 맞아요. 표현하셨지만 나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였어. 근데 이 정체성 바꾸는 게 진짜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나는 공부를 잘하는구나 라고 깨달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나 공부를 못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같고, 뭔가 이 자기 정체성을 깨거나 바꾸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은 저를 굉장히 무시하셨어요. 야구부랑 비슷했거든요, 성적이. 그거를 깨게 된 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스울지도 몰라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일하시는 원장님 한 분이 서울대 박사시고 의학 쪽으로도 막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냥 저 몇 번 보더니 너는 정말 뛰어난 앤데, 그냥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너 임마 일로 와라. 너 사업을 그렇게 하고 막 너가 실업계 고등학교 와서 막 그렇게 도전을 해서 뭐 그래도 나름 거기서 성과를 이만큼 냈는데, 그거 그 매출 내고 막 이런 개발하고 IT 쪽으로 뭐 특허 내고 이런 거보다 이 공부는 훨씬 쉬운 거야, 이 새끼야. 너는 그냥 서울대 갈 수 있는 애인데 이렇게 엄한 짓을 하느냐. 너 진짜 훌륭한 애다. 막 거의 세뇌가 될 때까지 얘기를 해서 진짜 세뇌가 됐어요. 그분이 이제 은인인데 지금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말을 어떻게 보면 근거 없이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꽂혀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문제집을 다 사가지고 고3 올라가는 그 와중에, 그때는 IT 잘했으니까 그 네트워크 보안 해킹 관련된 자격증을 다 신청해가지고 문제집만 샀어요. 그래서 시험을 다 합격을 했어요. 2달 만에 한 8개인가를 땄어요. 8개를 따고서 이렇게 느꼈죠. 아니 이렇게 영어도 모르는데 국제 자격증을 8개나 이렇게 고차원적인 것도 했는데, 실습도 다 통과했는데 수능은 얼마나 쉬울까? 한 번 더 또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거 어렵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수능도 2번 더 봤어요. 늦게 들어가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수학이 만점이 나왔거든요. 하면 되는구나. 사람이 막 세뇌가 되면은 초인적으로 막 행동을 한다, 이런 게 저도 이게 믿진 않지만 제 스스로가 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막 되게 좌절하고 있고 막 힘들다 이러면은 진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와, 진짜 은인이네요. 이것도 운이라고 하면 또 맞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또 누군가에게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좋은 세뇌를 해줄 수 있는, 정체성을 바꿔줄 수 있는. 좋습니다. 공부 이야기 한번 이제 해볼까요?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회계사, 변호사 시험 이렇게 많은 자격증 시험하면서 깨달았다라고 하셨어요. 그 깨달음 뭔가요? 네. 시험 많이 쳐본 사람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냥 시험이란 건 시험으로만 받아들여야 되지, 옛날에 홍콩 영화 보면 막 고수의 반열에 들면 자연스럽게 뭐가 해결된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떨어져요. 시험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만 공부하시면 되고, 막 이만한 책을 다 독파해서 난 고수가 돼야 되겠어 라고 하면 교수가 돼야지 시험 합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거의 본질은 문제를 잘 풀어내고 시험장에서 나오면 까먹어도 된다, 이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지 일단 1차적으로 마인드셋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시험이라는 거는요 그냥 매일매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누가 더 많이 붓느냐의 싸움이니까 매일 반복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범위를 추려서 20번, 30번 보고 들어가면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막판에 그렇게 해서 웬만한 시험은 다 붙었거든요. 그리고 제 책에도 썼는데, 공부라는 행위를 그냥 소비를 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오늘은 8시간 공부했다. 8시간을 소비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나는 오늘 몇 페이지를 했다로 아니면 몇 문제를 풀어냈다. 진도를 어디까지 뺐다. 그러면 이게 쌓이거든요. 이게 쌓이면 자산이 돼요. 매일 몇 페이지 한다고 이렇게 실력이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점수는 제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점프업해요. 그래서 이걸 채워야 되는 과정이고 시험마다 여러 개를 보다 보면은 이게 복리로 쌓여요. 그러니까 이게 체화가 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무조건 다 이득되는 행위예요.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목적 없이 책을 보는 것 자체도 사실 이것도 되게 괜찮은 행위거든요. 예, 계속 거기에서 뭔가 쌓이고 체화가 되니까 자산을 늘려나간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계속해 나가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험을 보면은 막 엄청 몰입되잖아요. 내 인생을 건 것 같고 네. 그래서 더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러는데 그냥 시험은 시험대로 바라보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긴 하네요. 그 수많은 시험을 치르고 나니까 어떤 인간이 된 것 같으세요? 인간으로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이제 맷집이 세진다.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을 하나씩 다 이겨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맷집이 세진다는 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 시험 많이 붙고 박사학위도 땄고 뭐 이런 표면적인 성과가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좀 거만할 것 같다, 자존심이 셀 것 같다 이러시는데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해보면 이거 자체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고 더 겸손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막 계속 성취를 할수록 부족한 게 더 많이 보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끝 이런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공부가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나 약간 고통스럽다라고 많이 여기잖아요. 네. 공부의 고통을 좀 어떻게 견디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재미도 있으셨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해요. 공부가 고통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순간 우리 뇌는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전환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ADHD 비슷하게 집중력이 좀 약해요, 생각보다. 근데 희한하게 뭐 카페에서 노래 들리는 데서는 노래 듣다가 하다가 계속 끝까지 밀고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민망하지만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집중력 떨어질 때마다 한 2시간마다 옮기고 저는 오히려 걸어가면서 잡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걸어가면서 공부하고 심지어는 지하철에서는 몰입을 할 수 있는 텀이 생겨버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초집중해서 100페이지를 빨리 풀어보자 이래가지고 맨 구석택에 앉아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력 계속 유지하고 그러니까 24시간 그냥 그 공부라는 그 목표만 갖고서 달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하나씩 깨나가는 재미가 있는 거죠. 게임이죠. 너무 공감해요. 사실 이 재미를 알고 붙인 사람은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실패가 있잖아요. 이게 또 아까 정체성과도 연결되지만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이 생각으로 막 전이 돼가지고 소화가 진짜 어려운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좀 소화를 하나요? 제가 정말 안 된 게 솔직히 보험계리사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안 되고 이거 좌절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커리어에 있어서 없어도 되거든요. 버렸어요. 정말 도저히 안 되는 거 있죠. 저는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좌절을 겪고 실패를 겪었을 때 이 실패의 원인이 극복 가능한 거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극복이 아예 안 되는 물리적으로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빠르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목적에 맞는 것만 잘 솎아내고 그 과정에서 쌓아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는 걸 더 잘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네요. 지금은 이제 지식종합기업가라는 또 새로운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되게 새로웠어요. 어떻게 이런 거를 좀 정의를 하시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용어가 없어요. 제가 지금 소득을 창출하는 것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게 회계법인에서 성공보수 받는 겁니다. 뭐 M&A도 뭐 클로징이 되면 성공보수 받는 거고 민사소송도 뭐 이렇게 승소하면 성공보수인 거잖아요. 하다못해 손해사정이나 뭐 다른 것도 도와주고 결국 돈을 받는 거거든요. 제 지식을 갖고서. 그랬을 때 이걸 묶어줄 수 있는 용어가 뭘까 했을 때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구나. 지식을 이제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지식 서비스 사업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앞으로는 좀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10년 후에 또 백워드 플래닝은 또 어떻게 될까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딱 30살 됐을 때의 지금 상태를
꿈꿨고 그거를 초과 달성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또 10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옛날이랑 똑같아요. 제 생각은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부터 쭉 해서 기업들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그룹, 거대한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이에요. 일본에는 있어요. 그런 회사가. 그런 거를 도전해서 한 10년 뒤에는 되게 꿈은 커야 되니까 이제 몇 조 단위의 회사의 CEO가 되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 좀 파급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제가 뭐 책도 내고 했지만 결국에는 저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격증 개수 막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 옛날에 아픔이라든지 뭔가 지금 현재 되게 고통이라든지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상황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훨씬 더 멋지게 극복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후배들이나 아니면은 뭐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거에 미미한 수준이라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선순환의 시작이네요.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영향력과 좋은 스토리로 진짜 많은 분들에게 인스파이어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